전기차는 엔진차보다 부품수가 줄어들어서 차값이 싸질 줄 알았는데, 리튬 배터리 생산이 늘어나면 전기차 값이 싸질 줄 알았는데, 각국 정부의 보조금이 소비자에게 원쿠션 돌려서 제조사의 개발비로 꼽히니까 금방 싸질 줄 알았는데, 자동화 공장에서 딜러도 없이 공장 직송으로 막 차를 쏴줘도 동급 내연기관보다 비싸던 전기차가 상품성을 더 보강한 모델을 정부 정책에 연동해서 수원씩 깎아주는 쿨함을 보면서, 아니 뭐 제가 얼마나 많이 남는지 알 길은 없지만 6천만원에서 5천만원 구간이 전기차 제조사에게 가장 꿀 떨어지는 가격대인 것 같다는 킹리적 가심이 드네요. 그럼 오늘은 저와 함께 소비자에게 꿀 떨어지는 5천만원 미만 쌈박한 보급형 전기차를 찾아보시죠. 올해 전기차들을 둘로 나눈다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들이 즐비한 하이엔드 전기차들과 기존 플랫폼의 파워트레인만 전기로 바꾼 보급형 라인업으로 얼추 그럭저럭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보급형 중에 최고가 차량은 기아 니로 EV와 코나 일렉트릭이 있고, 아직 가격은 미정이지만 지난 시간에 언급된 쌍용의 코란도 이모션 또한 이쪽에 속할이라고 추측합니다. 현대기아는 작년에 판매가 부진했던 소울 EV와 이제는 신선함이 많이 줄어든 기존 아이오닉을 단종시키고, 코나와 니로에게 보급형 몰빵을 치면서 라인업도 정리하고 객단가도 올리려는 것 같네요. 작년에 국내 전기차 판매량 2위였던 화제의 주인공 코나는 올해부터 더 멋진 모습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할 준비를 마친 모습이고요. 국내 전기차 판매량 3위를 기록한 니로 EV는 2021년 영국 와카에서 올해의 소형 전기차로 선정되면서 산뜻한 출발을 보였고, 풀체인지까지 앞두고 있다는군요. 개인적인 관측으로는 비록 10여 대였지만 화제로 이미지 타격이 있었던 코나는 소폭 하락하고 컨셉트카인 하바니로의 적자인 니로 SG2가 연말 뒷심을 발휘하면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추측되며, 올해도 작년처럼 둘이 합쳐서 모델3 판매량을 이길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네요. 이보다 100만원 정도 저렴한 시작가로 쉐보레 볼트 EV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동력 성능, 충전 속도, 주행거리의 가격까지 하나 코나 일렉트릭에 뒤지는 게 없지만 출시 시점을 감안해도 다소 아쉬운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부분 변경으로 더욱 전기전기한 디자인과 디스플레이 등 상품성도 보강하고 2021년 약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들의 진정한 경쟁자는 그랜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으로 보급형 전기차 중 중간 가격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스텔란티스의 물량 러시인데요. 스텔란티스의 PSA 그룹의 푸조, 시트로엥, DS 오토모빌 3총사가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 어택당을 찍고 들어왔네요. 그동안 많이 아쉽다는 평에도 못 미치는 평가를 받던 AS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보이고 있지만, 너무 큰 기대는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계 브랜드에서 출시한 4가지 모델이 충전 속도와 파워트레인 성능까지 거의 같다는 건 스텔란티스끼리의 기술 공유 덕분이며, 그 덕분에 돈은 많이 아꼈겠지만 다소 아쉬운 주행거리라는 단점까지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형 SUV 스타일의 E2008이 선봉에 있으며, 요즘 푸조 느낌 충만한 디자인으로 시트만 괜찮으시다면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좀 더 희소성 있는 시트로엥 E10호, 발음 좀 이상한데? E10호도 구경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상당히 독특한 외형에 사자보다는 조금 더 제 취향에 가까운 담백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고요. 굳이 SUV가 필요 없다면 400만원을 아끼고 소폭이지만 주행거리가 조금 더 긴 푸조 E208도 구매 가능합니다. 해치백이 비율은 더 좋아 보입니다만 해치백이고요. 이보다도 더 저렴하고 생소한 DS 오토모빌의 DS3 크로스백 E10스는 이것도 이름 장명이 좀 그렇네요. 같은 플랫폼에 같은 성능의 형제차들과 비교시 100에서 500만원 가까이 저렴한 시작 가격을 보이며, 굉장히 특별하고 정신없는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네요. 살짝 보고 있으면 막 다이아몬드 공포증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도 포터 일렉트릭과 봉고 EV보다 저렴하게 탈 수 있는 일렉트릭 콤팩트 SUV라는 점에서 충분히 구매할 만한 포지션에 위치했다고 생각되지만 5만원 정도 차이 나는 호적수가 있습니다. 2020년 유럽에서 테슬라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자리를 지켜낸 르노의 조에입니다. PSA 그룹의 차들과 비슷한 동력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주행 가는 거리에서 충분히 앞서고 있으며 올해 국내에서 단종된 SM3 전기차의 판매량을 흡수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사실 얼추 봤을 때 메인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출퇴근용 세컨드카로 본다면 모델 3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 인기가 오래 갈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보급형 시장마저 평정하고자 테슬라의 모델 2가 준비를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하반기에 공개 예정이라는 모델 2는 모델 3를 기반으로 한 해치백 스타일에다가 배터리의 단가를 낮추고 효율을 높였으며 FSD까지 탑재 예정이라고 하니 모델 2보다 저렴한 전기차는 르노의 트위지 말고는 언급할 차가 없을 만큼 파격적인 가격으로 2022년은 모델 2가 테슬라의 2단 추진 로켓이 될 모양이네요. 이렇게 국내에서 정식 출시될 모델들 이외에도 중국에서 상당한 히트를 기록한 미니 EV나 제 마음에 쏙 드는 폭스바겐 ID3, 닛산 리프 전기차나 도요타 전기차 등 전기차를 팔고 싶은 욕망이 넘실거리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한국의 빌라촌과 아파트 숲 사이로 넘실거리는 자동차들 중 20%가 전기차가 된다면 또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회사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중 10%가 당장 충전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멀티탭이라도 가져다줄 회사가 있을까요? 기업들이 전기차를 팔고 싶은 마음만큼 1년 안에 예견된 충전 대란에 대하여 안심할 만한 대안을 가진 회사는 없는 것 같네요. 젠틀하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그럼 see you.